구미가 이제 경제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국가공단 10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구미밖에 없거든요. 이 구미라는 도시의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대구 경북이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미 경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것이냐, 그것이 숙제였었고, 그 부분은 제조업의 부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두 개를 얘기하면, 하나는 소상공인 문제고 또 하나는 40대 일자리 문제거든요. 40대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고 산업 자체를 탄탄하게 하는 일자리인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조 중심의 도시인 구미에서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구미에 내려와서 구미 경제를 파악하고 산업의 특성을 분석 이해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구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자. 그 결과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 이것은 저로서도 매우 뿌듯한 일입니다. 성과도 많으셨지만 예.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구미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구미를 살리는 것이 대구 경북을 살리는 길이다. 일종의 옛날 농경시대에 비교를 하면 구미는 대구 경북의 저수지라는 거죠. 저수지 관리가 잘 돼야 전체 농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를 살려야 대구가 살고 김천, 칠곡 등 인근 도시들이 사는 대구 경북의 실질적인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구미를 택했기는 합니다만, 제가 구미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다가 보니까 의성 사람이 구미에 왜 왔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구미에는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의 기업들이 중국하고도 연계가 많고 베트남하고도 연계가 많아요. 초기에는 중국에 출장을 못 가고 중국에 직접 투자해 놓은 기업으로부터 부품이 안 들어와서 구미 자체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도와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잘 못 가서 거기 회사들이 다 나가 있는데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고, 또 구미는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경기가, 이분들이 당장 받고 있는 자금 압박이 매우 심각해요.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가능하도록 알선해주고 우선 숨통을 트여드리는 거, 이게 매우 시급한 일이죠. 구미가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해야 된다. 포함 안 된 게 다 이유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좀 상세히. 저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큰 틀에서 봐서는 이득보다가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왜냐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은 전체가 경제가 한 몸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지역이에요. 곳곳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정한 지역을 굳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의 추락,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바이어들이 들어와 있고 외국계 기업들의 임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이 바이어들도 다 나가야 되고 외국계 임원들도 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당장 기업 활동에 더 심각한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우한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죠. 구미시에서도 지금 지원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재난지원금, 명칭이 뭐든 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현금성 직접 지원을 단기적으로 좀 해서 경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은데 현금을 직접 주는 지원, 이것은 필요해요. 손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시급해요. 이분들의 상황은 잘못하면 돈 몇백만 원 때문에 경영에 단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기본소득 형태보다는 핀셋형 지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명확하고 지원이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핀셋형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예. 실효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재정 문제가 사실은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소득으로 가면은 그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대상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에 현금이 더 늘었어요. 네. 왜? 돈을 쓸 기회가 없으니까. 네. 기본소득으로 가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서 핀셋 지원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먼저 지원해주고 중앙정부가 2차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구미시보다 재정 여건이 더 나은 거는 경상북도거든요. 네. 경상북도가 나서서 하고 네. 그리고 구미시가 뒷받침하는 형태. 네. 그러고 나면은 이후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이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 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다는 거죠.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 단체장이 경북에서 구미가 유일하죠. 이제 구미시도 직접 지원을 하려고 돈을 마련하는 중인데 예. 아쉬운 거는 구미시가 생각보다가 현금 여력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네. 구미시는 지금 현재도 1,800억이 넘는 빚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미 경제가 대구 경북 전체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 일단 자금 여력 풍부한 경북이 좀 나서줘야 구미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2차 보전하겠다고는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네.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아무리 구미에 관심이 있다 중앙정부가 바로 구미시로 돈을 내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 다 보는데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야 된다.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예. 이게 포퓰리즘이다, 선거 앞두고 그것은 쇼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11조 7천억의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밖에 모른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250조를 하겠다 그랬어요. 미국이 250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11조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2차 추경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장 재정을 펴야 되는 거는 이런 재난 사태를 대비해서 확장 재정을 펴는 거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거고 그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가정이나 하나의 상점이나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는 거는 쉽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복원시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은 자금 지원을 매우 시급하게 해줘야 할 시기예요. 그러면 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3분 가운데 예. 현역 의원이십니다. 예. 그래서 구미도당 후보들을 왜 뽑는 게 필요한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되면은 지역의 이념 대립이 더 첨예화됩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념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4년은 이념 갖고 살지 않는데 4년 동안은 경제를 갖고 살아가요. 네. 근데 선거 기간 한 달은 이념을 갖고 살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선거가 눈앞에 닥치니까 이념 대립이 첨예화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렇게 선거를 하면은 우리는 또 4년을 후회해야 되고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 문제를 나서서 책임 있게 풀어줄 일꾼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누가 내 지역을 더 사랑하고 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인가를 보고 뽑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구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